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직장 사람들과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인 건가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하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사실 투기와 투자가 구분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투기의 뜻이라는 게 시세 변동을 예측해서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매매 거래, 이게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생각보다 나쁜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차익을 벌려고 어떤 투자를 하는 매매 거래가 투기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뜻이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보려고 한다. 이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좀 섞여 있죠. 뭔가 기회를 틈탄다. 벌써 나쁜 뜻 같죠? 그게 투기입니다. 그럼 투자라는 건 뭐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돈을 대거나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자, 그러면 시세 변동을 예상해서 차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넣어서 거래를 하는 거는 투기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쏟는 거는 투자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있냐 이거죠. 사실 투기와 투자의 어떤 큰 의미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투기라고 하면 이게 부정적인 거를 뜻하고, 투자라는 건 약간 좋은 거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전적인 의미 말고 어떤 제가 생각하는 투기와 투자의 정의를 좀 구분을 한다면, 어떠한 목적으로 이거를 접근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사는가, 그리고 그 추구 방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자산, 어떤 그 물건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아파트라고 할게요. 이 아파트의 가치의 상승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가치가 좋아질 거를 예상하고 사요. 그러면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해당 그 아파트의 가치의 상승을 추구하기보다는, 야, 요거를 사면 같이 이 판에 뛰어든 이 플레이어들이 심리가 뭔가 이걸 앞으로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뭔가 이거를 더 사려고 막 달려들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차익을 벌려는 목적이 좀 더 강하면 그거는 약간 투기에 가깝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투자와 투기의 의미에 맞춰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근데 향후 이 지역에 지하철이 개통이 된대요. 그래서 그게 계획도 서 있어. 근데 아직 당장은 뭐 착공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착공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 아파트가 지하철이 생겨서 살기 좋아지고 편해지면 이 아파트의 가치는 상승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 아파트를 사기로 했어.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는 투자에 적합한 것 같다 이거죠. 투자에 적합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개통을 해가지고 시세가 막 상승하면 투자를 한 거로 저는 보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지하철이 앞으로 개통이 된다더라라는 어떤 호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거 이제 뭐 예를 들어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부터 뉴스에도 또 나올 거고, 조금 있으면 막 착공 들어갈 텐데, 그러면 착공 들어가고 막 그러면은 당장 지하철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막 살려고 막 사람들이 막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뭔가 심리적으로 이게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고 사람들이 보면 막 서로 달려들 텐데, 그럼 내가 지금 미리 사서 그거를 나중에 그 사람들 심리가 막 불이 붙을 때 그때 팔고 나오면 내가 차익을 먹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투기에 조금 더 가깝다고 저는 보는 거죠. 요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나눈다면. 그러니까 가치의 변화라기보다는 뭔가 좀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서 뭔가 차익을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좀 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억지로 나눴지만 이게 뭐 칼로 뭐 자르듯이 이게 나눠지냐 이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 가치의 상승을 보고 투자를 하기로 했어. 앞으로 여기가 GTX가 생긴다. 그래? 그럼 앞으로 GTX 생기면은 집이 좋아질 거 아니야. 살기도 편해지고 상권도 발달해질 거니까, 그럼 여기다 아파트를 지금 사놓는 거는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막상 어떤 그런 호재가 막 생겨서 막 가격이 막 상승하고 어쩌면 뭐 과열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야, 이거 너무 비싸다 하고 팔고 나오기도 합니다. 아직 개통이 안 됐는데도 팔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그리고 반대로 제가 생각하는 투기적인 마인드로, 야, 이건 심리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좀 분위기 붙으면 쏙 빠져나와야겠다 라고 마음 먹는 사람도 그냥 뭐 강원도 산골에 있는 아파트를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뭔가 어떤 호재라는 게 있어야 돼요. 호재라는 게 있고 뭔가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뭔가 느낌은 있는, 그러니까 그런 물건에 투기를 하죠. 맞죠? 전혀 여기는 뭐 조용한 동네야. 아무것도 없어. 호재도 아예 없는데 거기에 투기꾼들이 들어가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뭐 돈 벌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투기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사람도 어차피 그런 가치의 상승을 어느 정도는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기꾼이냐 뭐 투자자냐라는 게 뭐 딱 이게 나눠지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적인 정의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GTX가 있어요. 파주라고 할게요. 파주에 GTX가 생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아파트를 사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파주에 GTX가 생기는 거기 바로 앞에 바로 역세권 초역세권의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자. 왜냐면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GTX가 뚫리면은 여기는 아주 좋아질 것 같아 라고 해서 실제 샀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GTX가 뚫렸어. 그랬더니 원래 내가 만약에 뭐 3억에 샀는데 그 시세가 막 팍 폭등을 해가지고 한 8억 정도가 됐다. 그래서 내가 5억의 시세 차익을 본 거야. 10년 정도 어떤 한 채를 사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투자를 한 겁니까? 투기를 한 겁니까? 10년 뒤에 GTX가 개발될 거를 감안해서 파주에 아파트를 샀다. 그래서 실제 개통이 돼서 가격이 막 올라간 거야. 한 200% 올라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투자를 한 겁니까? 투기를 한 겁니까? 다들 지금 투자를 했다고 보시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거를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집을 15채를 사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똑같은 단지에 15채를 산 겁니다. 왜냐면 GTX라는 게 앞으로 이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10년 뒤에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15채를 샀어요. 아니면 20채를 샀다고 해볼게요. 그 아파트 한 단지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채당 5억씩 해서 100억을 벌었다면 이 사람은 투자를 한 겁니까? 투기를 한 겁니까? 많은 분들은 야 그거는 투기 아닌가? 뭐 10채 20채는 야 이건 투기꾼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집을 여러 채를 사면 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사서 빨리 팔아버리면 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수나 어떤 기간에 따라서 투자나 투기냐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 뭐 명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가치가 급상승할 거라고 앞으로 6개월 안에 여기가 엄청 좋아질 거라는 거를 알게 된 사람이어서 지금 투자를 했다가 6개월 뒤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짧으면 무조건 투기꾼이고 기간이 길면 무조건 투자자고 한 채 사면 투자자고 3채 이상 사면 투기꾼이고 이런 거로는 구분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1주택자를 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맞죠? 한 채는 있어야 되니까. 왜? 사람이 집은 한 채는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2주택자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주택자도 투기가 아니다. 왜요? 두 채가 뭐가 필요해 네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집을 한 채는 내가 사는 집이고 한 채는 우리 아들 주려고 이거 앞으로 계속 가격이 비싸지니까 우리 아들 주려고 하나 사놨다? 그래요? 그거는 그래도 투기 아닌가? 아니 그래도 아니 그럼 나도 우리 아들도 나중에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비싸져서 그럼 그때 사라는 얘기냐? 여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사서 좀 전세 좀 주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투기 같은데? 아니 투기 아니죠. 그리고 제가 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를 이사 갈 거예요. 그래서 3년 뒤에 이사 가려고 지금 우선 샀어요. 그리고 전세 주고 있고 나중에 이사 가면서 이거 팔려고요. 그러면 저는 투자예요? 투기꾼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사 갈 거니까 2주택자는 또 투기가 아닌 것 같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해요. 그러니까 투기와 투자가 구분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3주택자부터는 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3주택자부터는 보유세를 막 엄청 올려야 된다. 2주택은 봐줘도. 그러면 3주택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아들이 셋이다. 예를 들어.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저희는 아들이 셋인데요. 그래서 최소한 2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사놨는데. 저는 그러면 투기꾼입니까? 투자입니까? 아들 셋이었어요? 그건 몰랐네. 아들 둘이었으면 투기꾼인데. 저는 아들이 셋인데요. 그러면 아들이 셋이니까 우선 종부세에서 빼줄게요. 근데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저는 사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럼 너는 빼도 박도 못한 넌 투기꾼이지. 근데 저는 노모를 모시고 살아가지고 저희 부모님 집도 하나 있고 이제 이런 건데요, 사실 제가. 그래?
그것도 좀 고민 좀 해볼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로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채를 가지고 있으면 확실하게 다주택자니까 얘는 확실히 투기꾼 아닙니까? 맞나? 그럼 9채는요? 9채도 투기꾼인데 8채도 투기꾼인데 이렇게 갑니다. 7채부터도 투기꾼인데 4채부터는 투기꾼 같은데요. 저희는 자식이 5명인데요. 저희는 삼촌하고 막 다 제가 모시고 사는데요.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겠죠.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보유했으면 투자자고 뭐 1년 만에 팔면 투기꾼이지. 이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일견 들어보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가치의 상승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 가치의 상승이 바로 와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투기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투기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노리고 그 물건의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닌데 그냥 심리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은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고, 왜냐면 그 물건이 좋아질 거라는 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내가 어떤 베팅을 하는 거는 투자적인 성격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둘 다 어찌 보면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것이 투기와 투자다. 그래서 계속 논쟁을 하고 계속 싸우지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떤 거를 사서 그게 가치가 상승하기를 기대하면서 뭔가 돈을 넣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게 없으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면 왜 사죠? 투기적인 성격으로 삽니까? 뭐 당장 사람들의 심리를 봐가지고 뭐 실적 발표가 다음 주니까 실적 좋게 나오면 바로 팔아버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덤비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계속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내가 이 회사를 조금 일부 지분을 소유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거 주식은 안 된다, 이건 투기다, 투기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불로소득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50년간 삼성전자의 주식은 5만 원입니다. 절대 5만 원 이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5만원 이상 거래하면은 양도세를 100% 때리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한다고 치면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삽니까? 아무도 안 사죠. 그 회사 그 경영자들 아니고서는 그 주식을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 순기능이 있거든요. 이 주식 회사들이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이 증권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투자금을 유입받아가지고 그걸로 내가 재투자를 해서 가치를 늘리고 하는 이런 순기능들이 분명히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완전히 원천 차단해버리면 그걸 할 사람이 없잖아요. 맞죠? 뭐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돈을 벌 수 없는데 누가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본주의의 기본은 내가 무언가를 이득을 얻고 싶다라는 그 인간의 본능을 땔감을 삼아가지고 이 엔진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채를 가지고 사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도 똑같은 그 마음이고, 10채를 사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채 그리고 세 채가 개수의 차이가 문제라면 천안에 1억짜리 아파트를 10채를 사서 이걸로 내가 한번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한 10억 투자자와 강남에 30억짜리를 한 채를 사가지고, 한 채밖에 안 샀어요, 30억짜리 한 채를 사가지고 이거 가지고 돈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10채 산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30억짜리를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더 규모는 크잖아요. 맞죠? 근데 개수로는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러면 집이 하나도 없는 무주택자들은 투기꾼이 아니잖아요. 무주택자들은 실거주자잖아요. 실수요자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무주택자들이야말로 투기꾼도 많습니다. 뭐죠? 분양 받아가지고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파는 사람들 많죠? 여기서 그런 거 고민해본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실제로 돈은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중도금 무이자 대출 받아가지고 어떻게 운영해가지고 나중에 프리미엄 몇 천 붙여가지고 저 150% 먹었어요, 뭐 200% 먹었어요 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 다 뭡니까? 무주택자들이잖아요. 가점으로 분양받아가지고. 그래서 다주택자한테 팔면서 그 프리미엄 받아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그럼 그거는 투기꾼입니까? 투자입니까? 그래서 이게 구분이 참 어렵고 어찌 보면 구분도 잘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투기냐 투자냐라는 걸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 싸울 필요는 없고, 남을 보면 투기꾼이라고 욕하고 싶을 것이고 내가 하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번다는 거는 누군가의 돈을 뺏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왜냐면 내가 월급을 벌었다는 거는 사장의 돈을 뺏어간 거잖아요. 그럼 사장은 내 시간을 뺏어간 거고 나의 이 노동력을 뺏어간 거. 그러니까 어떤 이 사회생활, 어떤 이 자본주의 생활이라는 거는 항상 뭔가를 하나를 얻으면 뭔가를 하나 잃고,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고,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100% 안전한 것만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100% 돈을 잃지 않으려고만 생각을 하면 세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으면 아무도 집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면 집을 지어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세상은 그냥 멈춰 있는 거죠. 맞죠? 주식시장이 아까 삼성전자가 5만원 이상으로 못 판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주식은 멈춰 있는 겁니다. 거래가 되지가 않겠죠.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비효율적인 곳에서 효율적인 곳으로 돈을 옮기고, 그리고 뭔가가 안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뺏어서 리스크를 안는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주는 시스템이 자본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뭔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효율적인 사람들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본주의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맛없는 음식점들은 망하고 맛있는 음식점들은 부자가 되죠. 그래서 세상은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이 많아집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회사원이에요. 그러면 왜 회사원을 하죠? 왜 회사원을 하냐면 사업을 해서 망하는 게 두려워서 안전한, 잃을 게 없는 회사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원을 추구한다는 거는 안전을 추구하는 거죠. 리스크를 싫어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회사원들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회사의 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도 회사원 해도 되는데 나는 더 큰 돈을 벌고 싶어서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 비효율적인 것들을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사업을 차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원을 하면서 사장이 부자라고 욕할 게 아니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장을 해야 됩니다. 회사를 차려야 되고. 그게 자본주의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려면 리스크를 떠안아야 돼요. 리스크를 떠안으면 언젠간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안전을 추구하고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투자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는 것이고, 리스크를 추구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을 나는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일부들은 리스크를 추구하다가 꼬꾸라지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안 된 게 어디냐 라고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와 투자를 떠나서 무언가를 내가 비효율적인 걸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리스크를 떠안아야 된다. 그래야 뭔가가 바뀐다. 세상이 바뀌고, 그래서 돈이 만들어지고 그 돈이 나한테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기랑 투자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